문제집이요. 페이지요. 157페이지요. 문제요. 문제 182번. 18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이요.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 1번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담보물권은 부종성이 있죠. 타인명의 저당권은요 무효가 원칙이에요. 타인명이 저당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인명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줄고 타인명이 하려면 3자 간 합의, 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제3자를 저당권자 하려면 갑과 을과 병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2번 유치권은요 물상대성이 없죠. 그건 맞죠? 그런데 유치권도 뭐느냐? 수반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유치권에는 이렇게 유치권에는 그다 써 수반성, 부종성, 불가분성, 수반성, 부종성, 그 다음에 불가분성, 불가분성 했어요? 점 주고 유치적 효력, 유치적 효력, 그 다음에 경매권, 경매권 이게 있어요.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유치적 효력, 경매권이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불가분성은 공동저당의 일괄 경매에서만 예외가 인정된다. 틀렸어요. 일괄 경매에서만 많이 틀렸어. 만자만 지우면은 예외가 인정된다가 맞는 말인데 만자 때문에 틀렸어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저당권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 저당권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 이 말이죠. 불가항력으로 멸실, 그것도 인정이 돼. 4번 물상대위성은 저당권에서만 틀렸어요. 저당권에서만. 이것도 만자가 틀렸어. 아까 말했죠. 물상대위는 어디에도 인정된다? 전세권, 질권, 가등기, 담보권. 전세권하고 질권하고 가등기, 담보권에서도 인정돼. 어디에서는 안 된다? 유치권에서는 안 된다. 유치권. 가등기, 담보권 이렇게요. 5는 부종성의 완화 줄 것이고 완화는 법정 담보물권 줄고 법정 담보물권은 뭐냐? 이퀄 유치권이요. 유치권은 옆줄 긋고 엄격이에요. 엄격. 유치권은 엄격. 그 다음에 여기 부종성의 완화라고 했죠. 완화 동그라미 완화. 근저당권.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것은 근저당권이에요. 183번은요. 옳은 것은요. 1번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 줄고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 이런 봐요.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죠.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써.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이렇게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이렇게. 여러분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 그러니까요 저당권 소멸 X. 불법 말소가 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회복 등기가 되기 전에 경매가 행해져 매수인이 매각 등으로 완납했다면 저당권 말소 등기에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없다 동그라미하고 없다. 말소 기준 권리이므로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 이러면 우리 아까 말소 기준 권리 기억나나요? 봐봐. 말소 기준 권리는요. 저당권, 근저당권 말소 기준이죠. 그러니까 원래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을 누군가가 불법으로 말소했어. 그래도 그 저당권은 살아있는 것이다,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거죠. 어차피 경매가 돼서 매각이 됐다. 그러면 이 등기는 말소 회복이 되더라도 어차피 뭐가 돼야 돼? 말소가 돼야 되죠. 말소 기준 권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말소 회복이 되기 전에 경매가 되든 말소 회복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경매가 되든 저당권 등기는 어차피 말소가 돼야 돼.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말소가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2번 토지 저당권은요. 토지 저당권은 맨 끝에요. 농작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토지 저당권은 농작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왜요?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계 농작물이죠. 거기 줄거봐.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계 농작물은 토지와 별도로 별개의 토지와 별개의 경작자 소유예요. 경작자 소유. 토지와 별개란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농작물을 경락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3번은요. 저당권의 이름은요. 저당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줄것이고 부합 물이죠. 물에 미치죠. 명임 방법을 갖춘 수목이요. 명임 방법을 갖춘 수목 줄고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뭐라고 한다? 별개의 부동산이죠. 별개의 부동산이죠. 왜요? 토지하고는 별개죠. 그러니까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별개니까. 아까 말했죠. 우리가 건물하고 토지는 별개라고 그랬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다 이란 말이죠. 4번은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 상태라면 뭐가 성립할 수 없다? 법정 지상권이 임할 수 없다.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다. 미등기. 그럼요, 여러분요. 일단 우리는요. 법정 지상권은요. 법정 지상권 박스에 법정 지상권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불문하고 성립.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불문하고 성립해요. 미등기든 무허가든 불문하고 성립해. 왜요? 우리는요. 토지 위에 뭐만 있으면 돼? 건물만 있으면 되고 뭐가 동일하면 돼?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지 등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 알겠죠? 자, 5번은요.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격려된 경우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우리가 근저당권 이전에 뭐가 됐다? 부기 등기가 됐잖아요. 이런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부기 등기가 되면은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은요, 양도인이다, 양수인이다. 양도인이다, 양수인이다. 누구한테 한다? 누구한테요? 양도인 아니죠. 누구한테 한다? 여기 보면 근저당권 근저당 이전에 부기 등기가 돼 있죠? 이런 경우는요, 양수인을 상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있어요. 양수인을 상대로 해도 된다. 알겠죠? 양수인을 상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는 양수인을 상대로 해도 정답 몇 번이죠? 1번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184는요.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제3자가 누구죠? 저당권 설정자죠? 제3자를 누구라고 한다?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요. 누구? 채무자고 누구하고? 저기 맨 끝에. 좋네.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하고. 알겠죠? 그래서 제3자를 누구라고 한다? 물상보증인. 이렇게. 이런 우리가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줄거봐. 2번에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거기는요. 계약의 조건을 아니야. 단독행위. 죄송해요. 단독행위의 조건을 붙이지 못해. 단독행위. 그런데 앞에는 뭐라 했죠?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했죠. 계약 동그라미 계약이죠. 계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계약에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잖아요. 계약에는 붙일 수 있다고. 어디에 붙이지 못한다고? 단독행위에 붙이지 못. 단독행위에 붙이지 못한다고. 그 다음에요. 3번은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항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왜 금전 채권에 항하지 않는다? 줄거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하면 모두 된다. 금전으로 환산 가능하면 된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돼. 아까 우리가 뭐라 했죠? 무당한테 뭐 하는 거? 기도 부탁하는 것도 된다니까. 무당한테. 알겠죠? 그럼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 돼? 안 돼? 한 수도 인데 당연히 되죠. 알겠죠? 된다 이 말이죠. 자, 등기된 임목, 등록된 건설계, 등기 동그라미하고 등록 동그라미. 우리는 저당권을 어디다 저당을 잡는다?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된다. 맨 끝에다 줄 거고 써. 안 되는 거 뭐 있어? 안 되는 거 써봐. 안 되는 거 줄 다 써. 아까 다 얘기했죠? 그냥 그거 쓰면 돼. 안 되는 거. 뭐가 있어? 그거 써. 그거. 알겠죠? 안 되는 거. 그거 쓰라고. 첫 번째, 명인 방법. 명인 방법에서 된 거 있죠? 안 돼. 명인 방법. 그 다음에 농작물 안 돼. 저당 잡을 수 없어.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나? 지역권 안 돼. 그 다음에 임차권 안 돼. 넷 중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야. 명인 방법, 농작물, 그 다음에 지역권, 임차권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채권 소멸 주고 피담보채권 주된 권리. 여러분 주된 권리가 소멸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말소 등기 없이도 종된 권리는 뭐한다?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해.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이 종된 권리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해.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줄고 그것을 187조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해. 법률의 규정 이렇게. 185는요. 185번 보세요. 1번. 항상 여러분요 봐. 여기 봐.
이런 것들은 되게 여러분 경매 목록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우리가 이제 혹시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 아까 기억나요? 말소 기준 권리 기억나? 난다 그죠 좀 했으니까. 여기 보면요,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있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있어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감리죠. 이거보다 선순위요. 전세권하고 그다음에 지상권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 임차권이죠. 대항력인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죠. 이건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인수된다 이렇게 했죠. 특히 이 전세권은 뭐를 하게 되면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그다음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 소멸한다. 알겠죠? 자, 그럼 말소 기준이죠. 말소 기준보다 밑에 있는 거 후순위 전세권, 그다음에 후순위 지상권, 후순위 임차권은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 아시겠죠?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보면 돼. 자, 1번 저당권보다 먼저 여기 봐봐. 여기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 근저당권이죠. 저당권 근저당권이죠. 저당권보다 먼저 된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인수인에게 인수된다. 그런데 인수주의죠. 저당권보다 밑에 된 거 봐봐. 저당권보다 밑에 있는 지상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맞죠 지금? 자, 2번 가압류 등기보다 먼저 된 저당권. 그러면 물권자인 저당권자는요, 가압류 채권자의 우선하에 변제받자 당연하죠. 가 등기보다 먼저 저당권이 1번이죠. 우선하에 변제받는다 말은 여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고 경매되면서 누가 먼저 돈을 받느냐 이 말이죠. 순서에 따라서 돈을 먼저 받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1번이고 가압류가 2번이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먼저 받는다? 저당권이 먼저 받는다. 3번 저당권자보다 먼저 전세권. 여기 저당권보다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뭘 하게 되면 배당 요구를 하면 뭐가 된다? 소멸한다. 뭘 하면 배당 요구가 있다면 소멸한다 이렇게. 4번 경매 신청 이전에 대항 요건을 고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 줄고 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 이것을 우리 말한다 최우선 변제권이죠.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은요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알겠죠? 저당권보다 우선하죠? 최우선 변제가 우선 변제보다 저당권은 우선이죠? 최종 3개월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저당권보다 뭐한다? 우선한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같은 말이죠. 알겠죠? 자, 186번은요. 을은 갑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갑에게 저당권 설정했죠. 갑이 저당권자죠. 갑이. 자, 그럼 봐. 기업 저당권자 을이 저당권자 갑이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놓아둔 채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만을 제3자한테 양도한다. 봐봐. 대여금 채권 동그라미. 채권을 뭐란다?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죠. 저당권을 뭐란다?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죠. 이런 우리가 지역권한테 배웠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분리하여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봐 이제 여기. 거기 지금 몇 번이냐? 기억이 이제 186번의 기억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186번의 기억이면 거기에다가 여러분요 뭐를 하나 쓰냐면 여러분요 봐. 요역지가 있죠? 요역지가 있고 요역지에서 뭐가 있죠? 지역권이 있죠? 전세권이 있죠? 전세금이 있죠? 전세금이 있으면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 여기 뭐가 있죠? 피담보 채권이 있죠? 피담보 채권이 있죠? 채권이 있으면 여기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죠?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봐봐. 여기 뭐가 있어? 전유 부분이 있죠? 전유 부분이 있으면 전유 부분 여기 뭐가 있다? 대지 사용권이 있죠? 대지 사용권. 알겠죠? 대지 사용권.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나머지는 돈 시험에 안 나와. 이거밖에 안 나와. 여기보다 여기 이것을 뭐라냐면 이것을 주된 권리라고 얘기해. 주된 권리.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다 종된 권리라고 얘기해. 종된 권리. 이것을요 종된 권리라고 얘기해.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자 지금부터 봐.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해서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양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되게 간단하죠. 한번 불러볼까요? 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대지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가 있어? 알겠죠? 민법이 세상에서 제일 쉽다. 금방 할 수 있죠. 이것은요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묶어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또 한번 볼까? 요역 여기 피담보 채권 여기다 할까?
우리 아까 말했죠. 전세권 피담보채권이 없어야죠. 없으면 이 저당권 어떻게 저당권은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어떻게 한다?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해.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부종성이다. 그러니까 전세금이 없죠. 전세권 당연히 소멸해. 지역권 요역지가 없죠. 지역권은요 당연히 소멸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또 하나. 따라오면 여기요. 우리가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 전유 부분.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 있죠? 이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요. 저당권이 전유 부분이 있죠? 그럼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인 대제사유권에만 한다? 미친다. 이렇게. 미친단 말이 무슨 말이다? 함께 뭐든 할 수 있다. 경락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된 권리가 이전하죠?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종된 권리도 같이 뭘 한다? 이전을 하죠. 이전.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수반성이다. 이렇게 수반성이다.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주된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권리가 있어야 돼? 종된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 말은 주된 권리가 있고 나서 종된 권리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요, 전세금 채권이 있어야 전세권이 있다. 이 말이죠. 요역지가 있어야 지역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제3자는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제3자가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합의가 있어야 한다. 어떤 합의?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게 지금 하나를 가지고,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면 니은 다시 한번 봐봐.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을에게 통지했어. 그 다음에 병 앞으로 저당권 변경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OX. 그것은 안 된단 말이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이전에 부기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가 없어도 된 건 딱 하나가 있다. 등기가 없어도 된 건 딱 하나. 뭐다? 지역권 아까 했잖아. 지역권. 지역권은 부기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나머지는 다 무슨 등기가 된다?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 이 말이죠. 니은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을이 자신을 저당권자라는 1번 저당권자를 설정해 놓고 난 다음에 갑에게 2번 저당권을 설정해 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럼 줄고 을이 자신을 저당권자라는 1번 저당권을 설정 거기까지. 이럼 우리는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자신의 물건에 아니면 타인의 물건에 타물권이라고 몇 번 얘기했다. 타인의 물건, 타인의 부동산. 저당권은 타인의 부동산이 아니라 타인의 부동산. 원칙적으로 혼독의 경우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자기 부동산에 자기가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1번 저당권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2번 저당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니을 피담보 채권이 이미 소멸 줄고 이미 소멸 이런 피담보 채권을 이미 소멸했다겠죠. 그럼 봐봐.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죠? 그 이미 소멸하면 거기다가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당연 소멸해.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을 해.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해. 됐죠? 피담보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는데 아직 갑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음을 기하로 갑이요 병에게 을에 대한 저당권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저당권은 부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활하지 않아요. 저당권은 부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부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안 돼. 왜? 이미 저당권은 말소했으니까 부활할 수가 없다. 이렇게. 15회 때 나온 시험이죠. 이걸 딱 보면 15회 때 나온 시험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온 시기의 문제란 말이죠. 알겠죠? 15회 때 문제가 보면 약간 설명하는 것이 조금 뭐 제가 설명하는 건 관계없지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요 조금 어렵죠.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니까요. 지금까지요 15회 때보다 더 어렵게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민법은. 알겠죠? 자, 187번은 봐봐요. 1번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배했는데 을의 착오로 채무자를 병으로 줄고 채무자를 병으로. 그럼 봐봐. 제3자가 채무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갑과 을과 병 간의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줄고 보면요 저당권은 유효하다 줄고 봐. 유효하다 거기다 쓰고 유효 X죠? 써서 거기다가 3자 간 합의가 있어야 유효. 3자 간
합의가 있어야 유효야.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삼자간 합의라고 나오지 않고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착오로 그랬죠? 그러면 착각을 했단 말은 삼자간 합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2번 니은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후 그 다음에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의 동의를 얻어 병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이 저당권은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이 채권자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죠? 그런데 을이요 갑에 대한 채권을 누구한테 양도하고? 병에게 양도하고요. 병에게 양도하고 그래서 막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설정해 주고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의 동의를 얻어 병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면 이 저당권은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좀 이상하네요. 지금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해 주기로 했죠? 그 다음에요 을이 갑에 대한 채권 그러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을이 채권자죠? 오케이, 맞아.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죠. 을이 지금 채권자니까. 맞죠? 양도하고요. 갑의 동의,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병 명의로 했다 줄고 갑의 동의를 얻어 병 명의로 저당권 설정 이 말은 뭘 한다? 삼자간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삼자간 합의. 그러면 삼자 명의의 저당권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부동산 매수인 갑이 아직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상태에서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누굴요? 매도인 을을 채무자로 하기로 하고 그의 승낙을 얻어 병이 매매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받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여러분요, 채무자를 제3자로 하기로 한 경우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럼요, 3번은요, 여러분 봐봐. 이런 것이죠. 봐봐. 지금 이 갑이 있죠. 갑의 집을 을하고 판단 말이에요. 을하고요. 을이 매수인인데요. 이 매수인이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 매매대금 다 못 줬어. 5억 중에서 3억 주고 2억 좀 못 줬단 말이죠. 2억은 대출을 받아서 주게 했는데 이 건물이 지금 누구 거죠? 갑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A한테 대출 받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물상 보증이면 되는데 그냥 채무자로 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원래는 이 사람이 돈을 빌린 게 아니죠. 누가 돈을 빌려? 을이 돈을 빌리죠. 이 사람이 돈이 지금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요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다가 돈을 빌기로 하고 자기가 돈 빌린 거 아닌데 자기가 채무자가 되기로 하고 갑하고 을하고 A하고 세상간의 합의에 의해서 갑을 채무자로 했다 이 말이죠. 원래는 누가 빌리는데? 을이 빌리는데. 알겠죠? 제3자의 3자 명의의 채무자.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3자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합의. 그래서 여기 보면 매도인 을을 채무자로 하고 그의 승낙을 얻어서 병이 저당권을 설정받았죠. 저당권을. 알겠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늘은요 채권자 갑 회사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을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죠. 알겠죠? 그런데요 저당권자를 갑의 대표 이사인 병으로 하여 등기가 격려가 됐다. 병으로 엉뚱한 사람한테 됐다 이 말이죠. 갑이 채권의 기속과 행사를 누구한테? 병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대해서 을이요 뭐까지 했다? 승낙을 했다 이 말이죠. 승낙을 했다. 그러면 승낙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 뭘 했다? 합의가 있다 이 말이죠. 갑과 을과 병 간에 뭐가 있다? 합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지금 여기 이건 뭐예요? 이 니은, 디귿, 니을은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데 갑과 을과 병 간에 합의가 있으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은 이렇게 빌빌 꽈놨단 말이죠. 알겠죠? 말이 기니까 되게 어렵게 보이죠? 어렵게 보이는데 아무튼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을 지금 계속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죠. 됐죠? 180 몇 번이요? 186번이요? 1번은 뭐죠? 1번은 저당권자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놔준 채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제3자에게 양도하면은 지금 저당권자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놔주고 저당권만 제3자한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하고 저당권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당연히 무효죠. 뭐라고?
답이 지금 몇 번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무효고요. 이유는 봐보세요. 지금 답이 4번으로 돼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갑이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누구에게 통지했다? 을에게 통지했죠? 그러면 병 앞으로 이전듣기가 경쟁이 전이죠? 전이면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럼 취득을 못해. 알겠죠? 그 다음에요, 뒤에서는요, 을이 자신을 저작권자라는 1번 저작권 설정해놓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을이요, 피담보 채권이 이미 소멸했죠. 그런데 아직 간명의 저작권 등에 말소되지 않고 있음을 기하로 해서 갑이 병이 이것을 넘겼죠. 넘겨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안 돼.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하고, 니을이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하고, 니을이요. 알겠죠? 기억.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요. 저당권자 갑이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놓아둔 채,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알겠죠? 그것은 된다, 안 된다. 우리 주된 권리하고 종된 권리죠? 주된 권리하고 종된 권리를 분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주된 권리하고 종된 권리를 분리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4번이다. 기억, 디귿, 니웃을 하라고.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기억, 디귿, 니웃을 하라니까? 기억, 디귿, 니을로 하라고요. 4번이 지금, 원래는 아마 이게 유효라고 돼 있었나 봐요. 알겠죠? 기억, 디귿, 니을로 하라고 4번을. 됐나요, 지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요, 근저작권 한번 잠깐 봐야 돼요. 우리가 저당권하고 근저당권하고 보면은 차이는 다 똑같아요. 뭐라고? 아니,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내가 이제 원본을 한번 봐야 돼. 원본을 보면 아마 유라고 돼 있었나 봐요. 알겠죠? 자요? 자, 여기 봐. 근저당권은 뭐냐면, 근저당이요, 시험이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뒤에 보면은 문제가 훨씬 많죠. 근데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저당은요,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건물이요. 똑같은 건물에다가 을한테요, 돈을 좀 1억을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은행이 딱 보니까 이 건물을 딱 보니까 5억짜리예요. 그럼 5억이면 아파트를 60% 정도 대출되니까 5억 33억까지 대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은 1억을 대출해 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하냐? 3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억을 대출해줘. 그러면 3억을 빌렸단 말이 아니고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 이것은 불확정 채권이에요. 불확정. 우리가요, 저당권은 확정이거든요. 1억이. 불확정이고 불확정으로 등기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반드시요, 근저당이라고 써야 돼요. 만약에 근저당을 쓰지 않고 그냥 저당권이라고 쓰면은 3억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라고 해야 돼요? 근저당이다. 근저당. 이렇게 해야 돼. 근저당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한다? 최고 얼마에서 최고 3억에서 최저 얼마로 최저 0원까지. 그래서 0원에서 3억까지 이렇게 빌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얼마를 빌렸다? 지금은 1억을 빌렸다. 지금 1억. 지금은 1억을 빌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얼마나 더 빌려줄 가능성이 있죠? 2억. 그럼 내가 은행 가서 얘기하면 돼. 차용증에다 사인하면 돼. 그럼 다시 1억 빌릴 수 있고 또 돈 벌죠? 갚으면 돼. 그럼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것이요, 최고 3억까지니까 0부터 최고 3억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은 어떻게 되냐? 돈을 다 갚아서 돈이 0이 되죠. 0. 제로가 되죠. 그럼 저당권은 소멸한단 말이죠. 그런데 근저당권은요, 돈을 다 갚았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0이다. 일시적으로 0이 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 이것을 우리는 부종성이 뭐가 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부종성이 완화가 아니고 엄격하죠. 엄격한 것을 뭐란다? 그것을 유치권이라고 그래. 유치권 법정담물권은 부종성, 피담보 채권 0이죠. 무조건 유치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어. 0이 돼도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0이고 돈 다 갚았어. 더 이상 돈을 갚을 생각이 없죠. 뭐 빌릴 생각이 없죠. 그러면은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0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저당권하고 근저당권 첫 번째 차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는요, 원금, 이자, 위약금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근저당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보장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근저당권에서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봐.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지연이자를 몇 년 부이죠? 1년 부이죠. 저당권은. 근데 근저당권은요. 근저당권은 모두 인정돼. 모두. 그러니까 1년분뿐 아니라 10년분도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인정이 돼.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불확정이니까 채권 최고액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 저당권도 근저당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지만 전속기간은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 다음에요. 근저당권은 불확정이니까 얼마를 빌린지 모르잖아요. 얼마를 빌린 줄 알아야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돈 갚으러 가고 돈 갚지 않으면 경매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확정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확정. 얼마로 확정이 돼야 그래야지 너 오늘까지 얼마니까 돈 갚어. 그래서 돈 갚지 않으면 경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정을 시키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저당권은 불확정인데요. 확정을 시켜버리죠? 그러면 근저당권이 뭐로 바뀌어요? 저당권으로 바뀌어. 근저당권이 저당권으로 바뀐다니까? 저당권으로 바뀌어가지고 뭐가 된다? 경매가 돼. 경매가 되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 봐봐요. 여기는 저당권에는 저당권 실행비용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근저당권 실행비용.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말은 없어. 왜? 저당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경매가 되니까 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말은 있어도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말은 없고, 전속기간은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피담보채권 확정인데, 확정은 언제다? 2월 1일 1억 8천만으로 확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2월 1일 날. 그러면 2월 1일 날 1억 8천만을 갚아야지. 그런데 언제 갚는다?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5월 1일 날 갚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1억 8천에 대한 3개월에 뭐가 있다? 지연이자. 이 지연이자도 1억 8천이죠? 지연이자도 포함돼서 갚아야 돼. 1억 8천은.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10월 1일 날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뭐죠? 1억을 또 빚었단 말이에요. 1억을요. 새롭게 1억을 빚었다? 그러면 이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1억은 새로운 것은 포함되지 않아. 왜? 이것은 예전에 빌렸던 것을 확정시키는 거죠. 새롭게 빌린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마디가 아주 중요해. 뭐죠? 이 확정된 채권부터 발생한 지연이자는 포함되지만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확정시킬 때 어떻게 확정시키냐? 먼저요. 결산기라든가 전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때 확정이 되죠. 그다음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파산. 돈을 더 갚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때 확정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회생 절차가 개시된다.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된다. 그러면 이때도 확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선순위가 있고, 여기 봐봐. 여기요. 갑이 있고, A가요.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 여기 B죠. B도 근저당이란 말이죠. 1번, 2번 있죠. 여러분 2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다. 막 경매.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한 것은 뭐 때문에 경매를 청구한 건지 2번이요? 2번이 경매를 청구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 말은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경매를 청구하면 경매 청구 시에 확정이 되고요. 경매 청구를 취하를 해도 번복되지 않아요. 번복되지 않는다고. 청구하면 확정이 돼버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선순위는요? 선순위 근저당은요? 선순위는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선순위는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은요. 자기가 경매를 청구하면 자기는 경매를 청구할 때 확정이 돼. 왜?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순위는요.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돼. 왜 그러냐? 이미 여기서 근저당권이 채권 최고액이 3억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3억 원의 범위 안에서는 근저당권자를 돈을 받아갈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했다 해서 바로 경매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경매가 취하가 될 수 있고 경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돼.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피담보채권 확정되기 전에 첫 번째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가? 채무자를 바꿀 수 있는가? 확정되기 전에. 두 번째는요. 채무자가 확정되기 전에 피담보채권 일부를 변제하거나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양도한단 말이에요. 일부를 변제나 일부를 양도하면 근저당권이 이전되는가? 근저당권이 이전되는가? 이전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요? 근저당권은 확정되기 전에는 피담보채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를 변제했다, 일부를 양도했다 할지라도
확정되기 전이니까 도대체 얼마를 변제하고 얼마를 양도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근저당권이 이전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채무자를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변경 전에 것하고 변경 후에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뀐 채무자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채무자, 그 바뀐 채무자는 변경 후에 것만 담보가 된다 이 말이죠. 변경 후에 것만. 변경 전에 것은 뭐가 된다? 제외가 되고 제외. 변경 후에 것만 담보가 된다. 왜요? 채무자가 중간에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은 뭐죠?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기억나나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그러기 때문에요. 채무자가 변경이 되잖아요. 변경이 되면 변경 후의 것만 담보되고 변경 전의 것은 담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변경 후의 것 담보된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을이 채권 최고액 3억이고요. 그럼 이것은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죠. 최고액, 이것은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갑의 건물에다가요. 이렇게 뭐란다? 근저당을 잡죠? 근저당 플러스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되게 간단해요. 이 등기는 얼마를 변제하고 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가? 말소 얼마를 변제하고. 그러면요. 실제로 여기 놈 있잖아요. 결산기 때 결산해서 결산기 때 딱 결산하니까 4억이 나오는 거예요. 4억. 결산기 때 결산하니까. 그럼 여기서 채무자군요. 채무자는요. 갑은 얼마를 갚아야 되는가?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요. 후순위 권리자는 얼마를 갖고 등기 말소할 수 있는가? 물상보증인이에요. 물상보증인은 얼마를 갖고 우리가 제3취득자요. 제3취득자. 여러분 여기서 다 알죠? 제3취득자가 누구예요? 제3취득자가 누구야?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물상보증인은 누구죠? 물상보증인은 갑이 돈을 빌리는데 자기네 아파트로 저당을 잡은 사람. 그 다음에 채무자, 후순위 권리자는 뭐죠? 1번이 근저당권자, 2번이 전세권자. 전세권자가 2번이니까 후순위죠. 이런 경우 어떤 채무자는 4억을 갚아야 되고요. 후순위 권리자도 4억을 갚아야 돼요. 알겠죠? 물상보증인은요 3억, 등기된 3억, 제3취득자도 3억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채무자와 후순위 권리자는 돈을 다 갚아야 되고 다 갚고 말소해야 되고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등기된 것만 갚으면 돼. 암기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경매 있죠? 이 물건이 경매가 됐어. 매각대금이요. 경매대금이 5억이 났어. 5억이 났어. 이 5억 중에서 을이 배당받을 수 있는 을의 배당금 얼마인가? 을의 배당금 얼마다? 4억이다 아니면 3억이다. 을이 받아갈 돈은 얼마를 받아간다? 3억을 받아간다. 3억을. 왜 3억을 받아가냐? 채권 최고라는 것은 경매대금에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경매가 되면 이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밑에 줄지사통 10명 정도 있죠. 다른 사람도 돈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3억 원만 받아가고 나머지 1억 원은요 못 받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돈을 받아가고 남는 돈이 있다. 남는 돈. 그러면 그때 그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3억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이건 어마무시 중요하고 자세하면 잘 나온다.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병인된다. 또는 일부 변제나 일부 양도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는데 늦게 돈을 갚는다. 지연 이자는 포함되고 새로운 거래량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이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한다. 경매를 청구한 사람은 경매 청구 시 선수는요 매각대금 얼마 할 때 완납할 때 확정이 된다. 매각대금 안 납할 때.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되고 저당권 실행이 변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보면 여러분요 딱 봐봐. 188번부터요 194번까지가 근저당에 관한 것이에요. 188번부터 194번까지가 근저당에 관한 것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근저당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한번 봐. 자, 188은요 188. 자, 184. 갑은 을을 채권자로 하는 소유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무의 아파트를 3년 기한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무가 다시 병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갑은 이 싸움에서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확정일자는 병의 저작권 설정 등기 이후에 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 발생하는 내용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런 보면 갑은 을을 채권자는 소에게 저작권이 설정된 무의 아파트죠. 봐봐. 이게 바로 뭐냐? 무의 거다 이 말이죠. 무의 아파트는 이미 어떻게 되냐? 이미요. 을을 채권자로 해서 뭐가 됐다? 근저당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뭐다? 임차인이에요. 그럼 임차인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해야 되거든요. 알죠?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런데 확정일자를 어떻게 하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다음에 했어. 알겠죠? 그래서 을을 채권자는 소유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무의 아파트가 3년 임차가 있는데 무로부터 다시 병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했다. 다시 여기 봐봐. 이게 아니네요. 이게 이렇게 보면 여기서 있고 여기가 또 뭐가냐? 병이 있고 여기요 갑이 이렇게 있죠. 병이 뭐라 하냐? 그냥 저당권이에요. 여기 뭐가 있다? 여기는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왜냐면 확정일자는 제일 늦게 있잖아요. 확정일자는. 그래서 여기서 근저당권이죠. 여기는 저당권이고 여기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무튼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경매가 되면 누가 말소기준 권리죠? 을이죠. 을 이하는 전부가 다 뭐한다? 소매라는 거죠. 돈을 받는다. 돈을. 그러면 돈을 받으면 여기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등기가.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1번. 을의 저당권. 을이 누구죠? 저당권이 근저당권자죠? 경매가 되죠? 경매되기 위해서 갑은 을과 병이 배당받은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받는다. 왜요? 여기서 갑은요. 갑은 제일 밑에죠. 순서로 보면 제일 밑에 확정일자가 제일 늦게 있으니까. 1번은 맞죠? 2번요. 을과 병 중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하죠. 을하고 병 중에서 갑의 임차권은 자녀 존속기한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무조건 만다 소멸하죠. 왜요? 1번 밑에 있으니까. 저당권 밑에. 무조건 소멸주의죠. 자, 3번은요. 병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우 경락됨에서 갑이 보증금액에 대해서 배당받지 못할 때는 경락인에 대해서 임차권으로 대항한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말소 기준 권리가 누구다? 을이죠. 을 이하의 모든 것은 다 소멸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럼요 그다 써 3번에다가 뭐냐? 말소 기준 권리 을 이하의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인 을 이하의 권리는 모두 소멸. 말소 기준 권리인 을 이하의 권리는 모두 소멸해. 말소 기준 권리인 을 이하의 권리는 모두 소멸해. 모두 소멸해. 소멸함으로 어떡한다? 누구는요? 갑은 경락인에게 대항X. 갑은 경락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 갑은 경락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4번은요. 병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우 경락됨에서 갑은 보증금에 관하여 병 다음의 손위로 배당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갑은요 병 다음으로 배당받아. 왜요? 누가 더 빠르다? 등기가 확정일자가 더 빠르죠? 빠르다 이 말이죠. 5번은요. 갑은 무가 반대하더라도 무의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법률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말할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그랬나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갑을 지금 누구라고 했죠? 갑은 여러분 지금 누구라고 했어요? 임차인이라고 그랬죠. 임차인. 여러분 임차인은 제3취득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3취득자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갑은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갑은 무가 반대하더라도 무의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법률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변제해서 법률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봐봐. 원래는 제3취득자는 아니니까 등기 말소를 이런 것은 못하지만 지금 이거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 봐봐. 이건요 조금 복잡한 건 아닌데 여러분이 주택임차 보호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뭐라 했냐? 여기서요 확정일자고 등기는 여기가 더 빠르죠. 그런데 전입신고 있죠. 전입신고는 여기가 2월 1일이고 여기가 2월 2일이고 확정일자는 2월 5일이란 말이죠. 여기는 2월 4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더 빨라. 임차인이. 알겠죠? 그럼 내가 보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말소 기준 권리 있죠. 말소 기준 권리를 봐봐. 잘 봐. 우리가 돈 받는 것하고 경매가 됐을 때 소멸하냐 소멸하지 않는 거하고 틀려. 여기 보면 갑이 있고 여기가 누구죠? 을이죠. 을이 있고 여기 2월 1일이 저당권이죠. 그럼 여기요 갑이요.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2월 2일이죠.
그럼 여기서 2월 3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해. 갑은, 임차인은. 그 다음에 여기 누구죠? 병이죠? 병이 여기서 2월 4일 날 등기했죠? 저당권이죠. 여기는 저당권 등기죠? 여기도 저당권 등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돈 받는 게 아니고 경매가 됐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 자, 봐봐.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은 전입 신고만 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없어. 우리가 경매가 됐을 때 이 건물이 경매되는 경매대금,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으려면 이렇게 전입신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되는데 확정일자가 제일 늦잖아요. 그럼 확정일자 제일 늦으면 어떻게 한다? 경매가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돈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아까 우리 문제에서 이 근저당권이 소액이다, 소액이다. 나는 지금 서울에서 9천인데 이 사람은 2천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 거 2천만 원을 대신 갚는 거예요. 대신 갚으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 없어지죠? 없어지면 내가 몇 번이 돼? 내가 1번이 되죠, 1번. 내가 1번이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병이 경미라면 병만 없어지고 나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죠. 뭐죠? 전입신고에서 대항력이 있으니까. 전입신고를 하면은 등기와 똑같이 대항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우리가 이제 주택임자 보호법을 약간 배워야 돼.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 소액의 근저당권이 있다. 그냥 나는 9천인데 8천인데 앞에가 소액이 있어. 2천만 원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데 돈을 빌려가지고 2천만 원짜리 갚아버려. 갚아버리면 돈 받았으니까 이건 일단 없어져. 그럼 나는 포기해도 돼. 너무 원래는 그 돈을 갑한테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도 돼.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없어지면서 8천만 원이 다 없어지는데 내가 대신 2천만 원 빌려서 갚으면 얼마를 받아올 수 있어? 6천을 받아올 수 있잖아요. 왜? 8천 중에서 2천은 내가 갚았으니까 없어지고 6천만 원이라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소액이면 내가 대신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그러면 나는 확정일자가 없어서 우선배조건 없어도 내가 1번으로서 대항하니까 이 건물이 경매가 돼도 나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니까. 알겠죠?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배우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가서 배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정도. 유일한 지를 차지할 수 있다. 이 정도. 알겠죠? 있다. 이 정도. 자, 189로 봐봐.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 1번. 확정이면 파산 선고 확정되죠. 왜? 파산 선고 받았다면 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2번.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시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 줄고 후순위 동그라미하고 후순위 경매 신청 시 확정. 후순위는 경매를 신청할 때 확정이 돼.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선순위 근저당권 선순위 근저당권은요 줄 것이고 매각대금 완납할 때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돼. 3번은요 기본계약 해지. 그 다음에 5번은요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 여러분요 파산하고 회생 절차가 똑같아. 둘 다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번 봐. 4번 근저당권자 사망한다. 사망은 어때? 상속인한테 상속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190번은요 틀린 것은요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된다.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봐봐. 근저당권 설정 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 이전 거기까지 줄고 봐.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근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소유자가 뭐다? 바뀌었잖아요. 근저당권이. 이 말이잖아, 지금. 여기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A가 근저당을 잡았어, 근저당을 잡았는데 이 집이 을한테 팔렸다는 을이 밀수인단 말이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 오케이. 제3취득자라고 그래. 이 사람은 제3취득자. 그러니까 여기 뭐냐? 근저당권 설정 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 여기까지는 제3자를 뭐란다? 제3취득자라고 그래.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제3취득자예요.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죠? 그러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에 줄거 말소 청구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근저당권 설정지 줄거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돼. 옆 줄거서 존속기간은 등기 안 해도 된다. 존속기간은 등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 3번은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 근저당권의 원본 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된다. 경매를 신청하면 언제? 경매 신청 시. 4번은요. 결산기에 정함이 없다. 근저작권 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작권자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 표시함으로써 확정시킬 수 있죠. 왜냐면 결상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돈을 갚는다 이런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든지 돈 다 갚고 나 돈 다 갚았으니까 등기 말소해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5번은요.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실제 발생 여기 있죠 여기. 실제는 얼마죠? 4억인데 채권 최고액이 3억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누구를 묻나 봐. 누구를. 알겠죠? 채무자를 묻는지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를 묻는지를 보라고. 지금 여기서 누구다? 채무자는 채무자.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돼? 전부. 알겠죠? 그래서 전액을 변제해야 딱 거기다 채무자 밑에다 써. 후순위 권리자. 채무자고 후순위 권리자는 전부 이렇게. 자, 191번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줄거. 그 다음에 채권의 일부가 양도 줄거. 채권의 일부가 양도. 여기 와봐. 아까 우리 지웠나?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정되기 전에요. 확정되기 전에 일부가 변제되거나 일부가 양도돼도 확정되기 전에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아직은 확정되기 전에 말은 아직도 얼마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이전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양순에게 승계된다 틀렸어. 승계되지 않는다. 채권 최고란 말이 뭐죠? 경매대회에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한도죠.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액 줄고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책임의 한도액 줄고 책임의 한도액이라는 것은 실제 채무액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받을 돈. 자, 3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 원인의 변경에 관해서 후손이 권리자가 승낙을 유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확정되기 전 채무 원인의 변경 줄고 채무 원인이 뭐냐? 채무자의 변경 후순위 권리자가 승낙할 필요가 없죠. 왜? 채무자가 병인되든 말든 채권 최고액은 얼마라고 이미 등기가 되어 있다. 3억이라고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4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확정 동그라미 그 후에 발생한 채권은 채권에게 미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는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는 있죠. 왜? 더 이상 돈을 빌릴 생각이 없을 때 이렇게. 191은요. 틀린 것은 1번. 근저당에서 담보할 채권의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 아까 말했죠. 채권 최고액은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하죠.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게 191번의 2번하고 똑같죠. 알겠죠? 2번. 채권 최고액은 우리가 저당권에는 이자는 등기를 해야 담보가 되지만 근저당권은요.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하지 않아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3번. 채권액이 확정이 되죠.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새로운 채권이죠. 그 후에 새롭게 발생하는, 여기 봐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은요.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한 당사자는 채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최고액 또는 존속기간을 합의로 말 수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 후순위가 있어 없어? 없을 때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죠.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죠.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의 양도 없는 근저당권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의 양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193번. X 건물에 대해서 A가 1순위 저당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C가 유치권이다. 1번. B가 경매를 신청하다. 그럼 B가 경매를 신청하죠. 누가 경매를 신청하는지 관계없이 1번하고 2번은 무조건 소멸을 해. 누가 경매를 가지고 있는데 1번하고 2번은 무조건 소멸을 해. 알겠죠? A의 근저당권은 소멸해. 만약에 A가 경매를 청구하죠. A가 1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든지 말든지 1번하고 2번은 무조건 소멸을 해. 알겠죠? A하고 B는 소멸을 해. D가 경락보다 새 소유가 되죠. 그러면 C가 D에게 건물의 반환을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거 시험 기억이 나왔네요. 봐봐. 이게 여러분요, 유치권하고 차이점, 유치권 봐봐. 우리가 이제 유치권을 잘 보면 어떻게 했냐, 유치권은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갑의 건물에 을이요, 우리 유치권자예요. 근데 여기에 2월 1일 날 저당권이나 또는 근저당권이 있어. 근저당권. 누가요? A가요. 그리고 여기요, 이 A가 이제 경멸해야 되겠죠? 경멸하려면 뭘 하냐? 5월 1일 날 압류를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돼. 누가요? A가요. 압류에 의해서 여기서 누가 나온다? 경락이 나오죠? 이 경락이는 누구로 한다? B라고 한단 말이에요. B.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3월 1일 날요. 3월 1일 날 을이요, 유치권이 있을 수 있고, 유치권. 여기요, 6월 1일 날 을이요, 유치권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유치권이 언제냐 이 말이지. 여기요, 저당권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야, 유치권은. 유치권은, 왜냐면 유치권을 봐봐. 우리가 말소된단 말이 뭐죠? 말소된다. 말소된단 말은 저당권을 말소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치권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말소한다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유치권은 비록 저당권보다 뒤에 유치권이 있죠? 그래도 경매가 돼도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서 유치권을 배운단 말이죠. 그때 그 유치권을 배우면 이게 나와. 유치권을 배우면 이게 나온단 말이죠. 소멸하냐 소멸하지 않느냐 이게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 여기 유치권 이렇게 있잖아, 유치권. 이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소멸하지 않아요, 무조건. 그런데 문제는 저당권 설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매를 하려면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이 유치권이 압류하기 전이냐 압류하고 난 다음이냐 이게 중요해.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경락받은 경락인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어. 그런데 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죠. 소멸하지 않지만 이 압류인한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치권은 우리가 말소 기준권이다 이 말은 등기에서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유치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경매가 되면 말소된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저당권 설정할 때가 아니고 저당권에서 경매를 하려면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이냐 압류하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냐 이 말이죠.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압류하고 난 후에 유치권은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압류하고 난 다음에 유치권은 소멸하지는 않지만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지금 이제 한번 봐봐 그거를. 그것을 보면 지금 몇 번이죠? 3번이죠? A가 확정된 피담보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아닌데 2번인가? 2번이죠? A가 경매 신청을 하죠? 그래서 D가 경락을 받아서 새 소유자가 되죠? C 유치권자는 D한테 경락인한테 X 건물의 반환을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지금요 먼저 유치권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압류가 됐잖아요. 알겠죠? 먼저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압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써봐. 옆주고 써봐. 옆주고 뭐라고 쓰냐?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은 거부 X, 거부할 수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A가 확정된 피담보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K에게 양도하죠. 피담보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도해. 그러면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채권하고 함께는 양도해.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K는 B보다 후순위가 된다? 그렇지 않죠. 여기 한번 봐봐. 이것은 보려면 여러분 뭘 봐야 되냐? 이거 지금 여기 3번은 뭘 봐냐면 등기부로 봐야 돼. 등기부. 여러분 우리 울구 있죠? 울구가요 지금요 X 건물의 1순위가 A죠. A가 1순위 근장이죠. 그 다음에 2순위요 B가 근장이죠. 여기 3번 여기 유치권 이거 안 써. 유치권 등기 안 하니까.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있어요. 이 지금 A가 채권하고 근저당권을 한꺼번에 A가 K한테 넘깁시다. K한테. 그러면 K는 B보다는 D인 것 같죠? 우리가 이걸 울구죠? 울구. 제한 물권을 이전할 때는 무슨 등기로 이전한다? 부기 등기. 1번을 넘긴단 말은 1 이렇게. 몇 번을 넘기는 거냐? 몇 번을? 1번을 넘겨, 1번. 그러니까 이건 1번이에요. 이건 몇 번이고? 2번이고. 그러니까 B가 있고 난 다음에 K한테 저당권을 1번이 넘겼어도 1번을 넘겨받은 거니까 비록 2번 다음에 있어도 1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K가 B보다 뭐 한다? 우선한다. 이렇게 우선한다.
K는 B보다 후순위가 된다. 틀렸어. 우선한다. 이렇게. 자, 4번. B가 경매를 신청하죠. B가. D가 경락받아 세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C는요.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C 유치권자. 여러분 유치권자는 우물추 우선 변제하고 물상대의가 있다 없다? 없죠. 유치권자는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했잖아. 환가.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봐봐. 말을 생각을 해봐. 우선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우선이다. 우선하려면 여기 유치권자가 A나 B보다 먼저 이 말이잖아요. 그럼 A나 B보다 먼저 되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치권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우선인지 나중인지 따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 배제권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환가를 위한 경매만 있다. 5번요. A의 채무가 일시적으로 0이 되지 0. 근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뭐라 한다? 부종성이 뭐가 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다. 부종성이 뭐가 되어 있어? 완화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194는요. 틀린 것은 1번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 불특정 다수의 채권 줄거봐. 그럼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것을 근저당이라고 그래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다. 2번 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가 소멸하거나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은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전속기간은요 반드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필요적 그러면 안 돼. 임의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요 근저당에서 채권 최고에 가고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채권 최고액 또는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5번 후순위 근저당권의 경매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시키는 선순위는 언제? 경락대금 완납시. 후순위는 언제? 경매 청구시. 선순위는 언제? 경락대금 완납시. 알겠죠? 후순위는 언제? 경매 청구시. 선순위는 경락대금 완납시.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인데요. 뭐 오늘은요 이러면 공동지당은요 문제는 몇 문제 안 돼도 설명하려면 좀 상당히 많아요. 공동지당은요. 알겠죠? 공동지당은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월요일은 안 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오후에 강의하기가 좀 그렇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뭐죠? 크리스마스죠? 그때는 강의하기가 좀 그렇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풀 거예요. 목요일 날. 알겠죠?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근장이죠? 근장 이렇게 있으면 먼저 여러분요. 근장은 원금이자 위약금하고 지연이자 1년분하고 저당권 시점액은 이런 저당권이 있는데 원금이자 위약금은 저당권을 등기하죠? 저당권은 1년분만 받죠?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죠? 그런데 근장권은 원금이자 위약금 등기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봐. 1년분에 하나지 않고 모두 다 보장이 돼.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는데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하고 근저당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전속기간은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어. 그런데 근저당권은 불확정이니까 확정을 시키는 게 중요해. 확정이 되면은 저당권으로 바뀌어. 그래가지고 경매가 돼.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어도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확정은 언제 되냐? 결산기간이나 전속기간. 그 다음에 파산 선고나 해생 절차가 개시되면 망했으니까 확정이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어. 선순위든 후순위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돼. 취하를 해도 번복되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한다? 그럼 후순위는 경매 청구 시. 선순위는요,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이 돼. 확정이 됐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늦게 갚죠? 그러면 그만큼 3개월의 지연이자를 여기다 다시 포함시켜. 1억 6천에 확정이 됐는데 3개월 뒤에 돈을 갚았다? 그러면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이다? 300만 원을 더 포함을 해. 그런데 나중에요, 새롭게 차용증을 써가지고 계약을 했어.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이 채권은 1억 6천 원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아. 이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것이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어. 채무자를 변경하면 변경된 채무자는 변경 전의 것은 담보되지 않고 변경 후의 것만 담보가 되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서 확정되기 전이니까 얼마인지 모르죠? 일부가 변제, 일부가 양도돼도 저당권이, 근저당권이 이전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채권 최고 얘기한 건 뭐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얘기해. 결산기 때는 4억이에요. 등기는 3억인데
그런데요, 그러면 얼마를 갖고 등기를 말소해야 되냐? 채무자하고 후순위는 얼마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 그러면 안 돼. 반드시 실제 채무 전부다. 물상보증하고 제3취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 실제 채무 그러면 안 돼.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 이것을 근장은 짧지만 문제는 되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이제 저당권하고 근저당권밖에 못했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에 뭐를 하나 볼 거냐면요.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공동저당이라는 것을 한번 공동저당. 그래서 공동저당을 보고 먼저 여러분요 뭐를 볼 거냐면 특별법을 좀 봐야 돼요. 특별법. 알겠죠? 그래서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요 특별법에 대해서 명의시탁을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공동저당하고 명의시탁하고 알겠죠? 할까 생각.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등기법에서 명의시탁이 등기에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명의시탁하고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법 있죠? 특별법하고요 채권법하고 민법 총칙하고는 이미 다 등기가 강의가 다 돼 있어. 물권법은 아직 강의가 다 안 돼 있죠. 물권법은 지금 저당권 우리가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 저당권하고 앞으로 넘어가야죠. 앞에 우리 아직 안 했죠. 저 문제 풀이요? 죄송해요. 앞에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특별법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하도록.